고등학교 생활을 원형적 사고로 좀 채우면서 수령 문제의 답을 바꿔서 15점을 남겨가지고 적자 생존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적합한 자가 생존할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는 적는 자가 생존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6학번 06년생 최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번 06년생 송지우입니다. 전 부산에 있는 일반고 나왔습니다. 저는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일반고 나왔습니다. 총 내신은 1.26으로 졸업을 했고요. 학년별 국가 성적 추이를 말씀드리자면 1학년 1학기 때 1.0을 받고 1학년 2학기 때 1.4로 떨어졌다가 2학년이 돼서 다시 1.2, 1.0으로 올린 케이스라서 나이키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총 내신은 1.36이었고 1학년 때 좀 잘 갔다가 2, 3학년은 벌써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수학, 과학 내신으로 치면 1.7 정도 됐습니다. 저는 화학 생명 1,2를 선택해서 들었고 그리고 공동교육 과정으로 고급 생명과 고급 수학 1을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생기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수학도 학통기하 미적을 다 선택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가 과학 중점 학교였어서 물화생지 1, 2를 다 수강했고 수학도 미적분 확통 기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은 생명과학 실험 과목을 들었고 고급 과목으로 고급 화학하고 고급 생명과학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산쇼울이라는 분자에 기반해서 국소 마취제를 개발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탐구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산쇼울은 우리가 마라탕을 먹을 때 입을 얼얼하게 하는 그런 주된 효능을 내는 분자인데요. 산쇼울 자체는 그 국소 마취 효능이 약해서 국소 마취제로 쓰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산쇼울의 분자 구조를 유기화학적으로 좀 변형시킨다면 우리가 그 변형된 유기 분자에 맞춰서 좀 더 강화된 국소 마취 효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산쇼울의 분자 구조를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그 수정된 새로운 분자 구조가 얼마나 강한 국소 마취 효과를 내는지를 오토더피나라는 리간드 도킹 시뮬레이션과 스위스 아드메라는 분자 구조에 기반한 생체 이용률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탐구를 진행해 본 바가 있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항암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탐구를 진행했었는데요. 어떤 교과 습득이 있더라도 항상 그 항암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더 그쪽으로 심화 탐구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3학년 때 화투 시간에 이성질화에 대해서 배운 뒤에 광이성질체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광이성질체의 대표적인 분자로 아조벤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조벤젠을 이용한 항암제를 통해서 신체에 아조벤젠을 주입하고 광이성질화를 통해 항암제로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한 3학년 보고서가 제 교과 습득 중 가장 흥미로운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그 연구를 실제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개인 연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연구 활동을 할 때 제가 제주도 출신인데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에 시롬이라는 약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롬 위에 얽힌 설화가 있었는데 불로장생을 꿈꾼 중국의 진시황이라는 황제가 제주도에 와서 시롬을 키웠다는 설화가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 설화에 착안해서 항노화년을 시롬이가 가졌는지 검증해보는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2학년 때 진행했을 때는 시로미 속에 레스베라트롤이나 NMN이라는 항노화 분자가 들어있는지를 검증하는 실험을 했었고 3학년 때는 시로미가 혐오의 산화적 인산을 얼마나 활성화시키는지를 검증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술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가지 탐구를 진행했었는데요. 일단 저는 중앙대 약대에 계속 오고 싶었기 때문에 탐구를 하더라도 약과 관련된 어떤 탐구 분야가 있는지 항상 생각을 하고 탐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제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고 생각했을 때 저는 어떤 물질이 있으면 거기서 약에 이용될 수 있는 성분이 있고 또 그것이 얼만큼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점성 분석과 정량 분석이라는 것을 탐구 도중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에서 그 약으로 쓰일 수 있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고 또 그 성분이 약의 효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UV-VIS라는 분광 광도기를 이용해서 그 성분을 검증하는 실험을 했고 그래서 학술지에 나가서 발표를 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신약 개발 중에서도 특히 식물과 관련된 천연물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생활기록 활동들을 만들어 나가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후배 여러분들도 방학이나 좀 시간 남는 틈을 이용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학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그 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 과목들을 하나 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서 자기의 좀 적성과 맞는 과목 하나를 정하고 과목 하나를 좀 깊게 파고드는 활동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올 때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내신을 많이 챙겼고요. 그리고 생기부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1학년 때부터 하나의 큰 주제를 잡고 그것을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심화해서 탐구하는 방식으로 생기부를 꾸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학년 내에서도 한 주제를 탐구했으면 다른 과목에서 그 주제와 연관되어서 더 후속 탐구를 진행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생기부가 하나의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게 준비를 하면 학종을 준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생님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다 만드시고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이 다 문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께 최대한 시험 문제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받아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가 암기 과목들이랑 공부법이 전 좀 달랐는데, 수학은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수학 실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치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수학 문제를 풀 때 타이머를 재고 시간이 쫓기는 상황에서 수학 공부를 했고, 또 항상 실수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다못해 항상 적는 방식을 통해서 실수를 보완했던 것 같습니다. 내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필기를 열심히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련의 수업 과정에서 다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기를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적한 자가 생존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는 적는 자가 생존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다루는 지문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저는 시험 기간에 다루는 모든 지문의 주제를 그 지문 위에다가 필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의 주제를 미리 암기하고 시험장에 가면 지문을 읽는 속도도 훨씬 빨라질 뿐더러 지문이 많이 변형되었을 때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할 때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하면 저는 성적이 내려갔을 때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제 경험을 들어보자면 저는 1학년 2학기 때 수학시험에서 서술형 문제의 답을 바꾸어 적어서 등급이 많이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말고사를 열심히 준비해서 등급을 올려서 만회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꼭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유사하게 성적 하락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제가 이과에 진학하니까 수학, 과학 성적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좀 낙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약대를 못 올 것 같아가지고. 그럴 때 제가 했던 좀 해결법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생활은 한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왜곡해서라도 좀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여러분들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고등학교 생활을 원형적 사고로 좀 채우면서 긍정적으로 좀 사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을 떨어뜨릴 흠결은 아닙니다. 그걸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융합적 사고력을 생활기록부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융합적 사고력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학문을 배웠을 때 그 영역에만 국한돼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습득한 정보를 다른 분야까지 새롭게 적용시켜보는 사고력의 확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융합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학문을 실생활에 적용시켜보는 그러한 일련의 태도가 드러난다면 융합적인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좀 검증이 될 것이고, 그런 융합적인 사고력이 CAU 융합형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름부터가 융합형이죠. 저는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꼼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융합형이기 때문에 학종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 2학년 때 어떤 활동을 했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이제 후속 탐구를 진행하는데도 내가 1, 2학년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꼼꼼하게 챙기지 않고 까먹어버리면 아예 다른 주제로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이 생기부를 챙길 때도 좀 꼼꼼함을 항상 발휘하려고 노력을 해야 생기부의 퀄리티가 좋아지고 결국 입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대라는 과 자체가 되게 컷이 높고 그래서 내신을 준비할 때 하나라도 삐끗하면은 뭔가 가기가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번 삐끗했다고 해서 자기 입시 생활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저도 경험으로 느꼈고 끝까지 고등학교 3년을 버티는 것만 해도 그것이 그냥 결국에 이겨내는 것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 고등학교 3년 생활이 좀 더 그래도 쉽게 자기 입시에 도움이 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후배 여러분들께 좀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성적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수학과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서 약대에 붙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입학을 하면서 좀 겪었던 합격 수기를 좀 더 보고 싶으시면 중앙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는 2026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제 합격 수기가 더 드러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학종을 준비하는 데 좋은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책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유학번 송지우, 최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